안녕하십니까. 뉴스핑 전문기자 한태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재테크 결산 2편 주식과 채권 대결, 주식 압승, 동학서학개미 한박 웃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2023년 투자 전략은요, 채권보다 주식이 옳았습니다. 주식 대 채권 대결의 수익률 격차는 상당히 컸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36% 오르는 동안 미국 장기채는 상반기에서 10월까지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폭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정도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2023년 11월 기준은 주식이 압승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데이터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대표적인 주식인 미국 나스닥이 36% 올랐고요. 한국 코스닥이 23%, 미국 S&P 500이 19%, 한국 코스피가 13% 오른 데 비해서 한국 국고채 30년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국고채 30년 ETF의 수익률이 계속 안 좋다가 이제 11월에 좀 회복이 돼서 플러스 6%로 마무리가 됐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 10에서 20년물 ETF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아직도 11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3%니까 주식 강세, 채권 약세 현상은 굉장히 뚜렷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채 집중 투자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올해 패닉도 패닉이었죠. 한때 2023년 10월에 좀 최고로 안 좋았던 구간으로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48%까지 났습니다.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세배 레버리지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에 장기 채권 투자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연준이 예상 밖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기준금리를 1%를 올린 거죠. 시장의 예상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틀려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너무나 빨리 움직였던 거, 너무나 빨리 금리 인하를 예측했던 게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됐던 거죠. 특히 레버리지를 사랑했던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야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을 이 세배 레버리지에 배팅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48%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 11월에 극적으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좀 동결할 거란 사인을 보내면서,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좀 하락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가 11월에 바뀌게 됩니다. 근데 11월부터 채권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여전히 세배 레버리지 ETF는 11월 말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30%다. 그래서 올 초에 장기 채권 들어갔거나 장기 채권 레버리지 ETF 들어갔던 분들은 여전히 마음고생이 좀 심한 상황,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11월 금리 인하 시사 전까지,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죠. 인하를 시사한 건 아니니까 1년 내내 마음을 졸였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주식 대 채권 대결은 채권보다 주식이 옳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2024년이죠. 2023년 10월부터는 장기물 채권의 본격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장기물 채권도.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 올해 어땠을까요? 한국 주식은요,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였죠. 한국 주식 투자자 수는 무려 1,400만 명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2019년에 612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3년 만에 133%가 증가해서 1,424만 명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보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4년간 개인은 무려 17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55조를 매도했고 기관은 103조를 매도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건요, 2021년에 개인 투자자가 무려 78조 원을 매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매수 금액이 뚝 떨어져서 2조 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체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9조 원 순매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조금 흥미로운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요. 2023년 한국 증시의 특징은 2차 전지 주식이 있으면 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2차 전지 주식 수익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외에도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상당히 많지만 좀 중복되는 계열 주식들 좀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죠. 올해 연중 최고 수익률이 무려 5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는 급등했지만 하반기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여전히 198%.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이 다 폭등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주식 샀다면 굉장히 행복한 한 해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안 샀다면, 그랬다면 한국 주식 어땠을까요? 없었어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상위 5종목을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638만 명, 카카오 207만 명, 현대차 121만 명, 네이버 105만 명, SK하이닉스가 101만 명인데요. 카카오 빼고는 다 뭐 32%, 22%, 17%, 79%. 대박은 아니라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나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에코프로뱀 이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죠.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코스닥은.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이 와중에도 좀 마이너스가 나서 좀 더 아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2차 전지가 주도했던 2023년도 회복세 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은 어땠을까요? 일단 재밌는 건요, 국가별 해외 주식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이 88%입니다. 거의 미국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 주식을 버리고 일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해외 주식 보유 현황을 2022년과 2023년 살펴보면요, 2023년은 89조 원으로 늘었고, 특히 재밌는 거는 미국 비중이 88%로 늘었죠. 일본 비중은 5%로 그대로인데 중국, 홍콩 합친 게 과거 7%에서 마이너스 3%까지 급감한 게 특징적인 거죠.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히 현명한 편입니다. 되는 주식 미국 비중이 88%라는 것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로 중국 주식에서는 탈출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의 보유량이 66조 원에서 89조 원으로 크게 회복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이거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뭐 신규 투자한 부분도 있죠. 어쨌든 89조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근데 일단은 올해 나스닥 대반등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은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주식 1위에서 5위를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인데 16조 원입니다, 무려.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테슬라가 전년도 말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8조 1천억이었거든요. 거의 보유금액 증가액도 97%가 증가를 했고요. 수익률도 올해 95%였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거의 뭐 따블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애플이 6조 4천억, 엔비디아가 5조 1천억, 마이크로소프트 3조 3천억,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ETF, 요게 이제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인데 요것도 3조 3천억. 수익률 대체로 좋았지만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은 엔비디아였죠. 무려 220%. 그래서 한국인들은 올해 미국 나스닥,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매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6위에서 10위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다 굉장히 양호했고요. 알파벳 A, 그리고 아마존, 이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그 3배 ETF는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데요. 얘도 무려 137%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 좋았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그 상위 10개 종목 몽땅 다 보유금액이 다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보유금액 감소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인데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인덱스 1배짜리인데 역시 한국인들은 이제 1배짜리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주식이 급감했고요. 아마도 여기 투자했던 분들이 3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인데 요게 이제 보유 금액이 무려 390%가 늘었고요. 수익률도 무려 254% 늘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위가 표기가 잘못되네. 요게 그 6위에서 10위 순위입니다. 1위에서 5위가 아니라. 2023년 미국 상위 10개 주식 다 합치면은 평균 수익률이 114%고요. 한국이 압도했고 한국보다 미국 빅테크 주식이 올랐다. 그리고 서학개미들 고수익으로 환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해진 건 이제 2024년인데 2024년에도 미국 빅테크 주식 오를까요? 여전히 개발도상국 주식을 줄이고 미국 늘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회사들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빅테크는 2024년에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오른 주식 사는 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덜 오른 싼 주식 사는 게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이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옳았고요. 내년에도 나스닥이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빅테크 주식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이고요. 세계 1등 테크 주식이 2024년에도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3년 재테크 결산 3편
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